맛조개 타임. 예, 거의 뭐 2시간이 넘게 여러분들이 기다려 오셨는데 짧고 굵게 한 뭐 30분 안에 끝내죠, 그죠? 예, 지금 아직 11시, 12시가 안 됐으니까 30분 안에 끝내면은 그래도 12시 근접한 시간에 오늘 방송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다스베이더 방송을 했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 심각한 내용의 이런 이제 방송을 내용이 있었어요. 요 하나는 이거 뭐 잘못 눌러졌네.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리 요실금 맛조개 유실금 선생께서 다음 주 금요일에 뉴스공장에 400회 특집에 출연을 한다라는 그런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소식 이제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제 김어준이 어떻게 공지를 했는지 일단 다스베이더 영상 함께 보고 가시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은 건 아닌데. 그런 거 설명 안 하는 양반이니까. 네. 그냥 뭐 다짜고짜 이제 그만둔다고 내가 얘기할 거야, 조변.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지금까지는 큰 틀에서 어른으로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나서서 아예 평론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은 지금도 득달같이 비판을 받는데 나는 재단하고 이제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알릴레오도 안 하고 상임 고문직도 내려놓습니다. 그 말은 불똥이 재단에 튈 정도의 평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머 무섭다. 어머 무서워. 그래서 재단 보호하려고 지금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봉하마을 내려가신 날에 연설 마지막에 왜 유시민이가 오니까 뭐 비가 개었어요. 이거 연설 기억나시죠? 그러시면서 유시민 씨가 내가 참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기분이 또 들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알릴레오 이제 중단할 거야 조변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떤 영향이 가지 않기 위해서 떠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거를 보니까 어려울 때가 돼서 또 도우러 나서셨구나. 그 양반이 책 장사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양반은 사사롭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공적일 필요가 있어? 내가 말할 정도로 그렇게 타고났어.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지금 자기한테 공적 임무가 보여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무슨 말을 할지 정리해서 나올지는 모르겠어. 원래는 그게 아니라 우리 답에 400회와 이제 점공과 통합 특집으로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이래야 되는데. 유시민 작가님이 괜히 그러실 분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다 취재해 보시고. 꼼꼼한 양반이니까 본인한테 그런 임무를 부여한 거야 보니까. 그걸 다음 주에 와서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발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네. 내가 성격을 아니까. 다칠까봐. 그런 거는 머릿속에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뭐 바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요. 무력이나 어떤 욕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야. 말릴 수가 없어. 유시민 작가님 평소에 뵈면 그냥 식사 자리에 샐러드 하나 맛있는 거 나오면 그거 되게 드시면서 굉장히 막 좋아하세요. 본인만의 행복이 있고 그런 분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권력력도 없고 자리력도 없고 명예욕도 없고 물력도 없고 자기 즐거움이 따로 있어요. 소소한 여러 가지. 괴롭히려면 낚시를 못하게 그렇지. 어디다가 이렇게 배가 뜰 수 있는 날씨인데 어디다 이렇게 가둬놓으면 아 괴로워. 자기한테 공적인 임무를 부여한 거예요. 그 공적 임무가 뭔지 다음 주에 나와서 말을 할지 아니면 춤추고 갈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무서워, 씨발. 무서워요. 이게 무력도 없고, 권력욕도 없고, 아무런 욕심도 없고, 낚시만 이렇게 욕심이 있는 이런 분이 이제 공적 업무를 띄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야, 씨발, 무섭다. 나오신답니다. 우리 맛조개 어르신께서 이제 공적 임무를 띄고 이거 무서운 분이에요. 이분이 아무런 어떤 욕망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다 걸고 꼼꼼히 취재를 해가지고 나오신답니다. 꼼꼼히.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될 텐데 난 진짜 걱정되네. 김어준이. 그러니까 저는 김어준이나 조수진 변호사도 그렇고 이게 털레반들이 처음에는 뭐 그냥 자기들끼리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러려고 뭐 이렇게 우상화한다고 그러죠. 예.
자기들끼리 이제 막 띄워주는 거지. 방송하면서 뭐 그런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들이 이제 서로 띄워가지고 뭐 돈벌이 하려는 뭐 그런 목적으로 저렇게 빨아주나 보다 서로들 더럽게 서로 빨잖아요. 쟤네들 하는 일이 그거예요. 남 조롱하고 자기들끼리는 서로 빨고. 그래서 제가 진영주의가 아니라 저건 친목주의다. 그냥 가족주의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영주의라는 표현 자체도 저는 지금 이제 적합하지가 않다라고 봐. 진영주의라는 건 예컨대 보수냐 진보냐, 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그래서 민주당은 무조건 우리가 옹호하고 국민의힘 무조건 까고 이런 걸 이제 흔히 이제 진영주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영주의도 아닌 거죠, 저거는. 가족주의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냥 패밀리주의예요. 정실주의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예, 임민정님, 유시민 씨, 저는 노무현재단 10년 후원회원이고 당신의 사안을 가보로 간직하고 있고 사인을 당신의 모든 책을 샀고 아이고 참 인생을 또 힘들게 사셨네요. 당신이 장수하기를 기원했어요. 당신의 실체를 알고 나니 속고 살았던 세월에 이가 갈려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만 이재명 대통령님 괴롭히지 마시고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님 만나서 어떻게 고개를 들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 임미정님 이제부터 우리 맞촉의 어르신이 본격적으로 괴롭히시겠다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지금 칼을 갈고 뭐 칼을 갈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유시민이. 그건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박원석 전 의원이 지금 유시민이 완전히 뚜껑 열렸다. 그래서 막 칼을 갈고 있대. 칼을. 근데 칼이 아니고 볼펜을 갈고 있어요. 동그라미 그려야 되잖아. ABC. 분신사바. 이게 분신사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분신사바라고 표현한 게 아닌데 붕신사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분신사바는 이제 어렸을 때 귀신 부르는 거, 그 애들 놀이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붕신사바예요. 붕신사바. 붕신사바, 붕신사바. A, B, C, D, E, F, G. 붕신사바, 붕신사바. 이것도 노래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도레미송. ABC송을 만들어야 되겠네, 제가. 요즘 아주, 제가 영감이, 막 폭발을 해요. 이게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이게 지금 완전히 뭡니까, 성수기가 오니까 저의 어떤 그 창조적인 에너지가 완전히 폭발을 해가지고, 그냥 막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막 샘솟아 오릅니다. 그리고 붕신사바 A B C D E F G. 야 이건 제가 직접 불러야 되겠다. AI한테 의뢰하지 말고 직접 불러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볼펜 굴리고 있으세요 지금. 야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ABC 이론을 완성을 해가지고 내가 다 죽일 거야. 이 뉴 이재명들, 야 이 까왕 새끼, 너 덤벼봐 이 새끼야. 근데 오늘 이제 제가 김어준 방송을 보니까 김어준은 이게 그냥 빨아주고 뭐 가족주의 차원에서 빨아주고 뭐 띄워주고 이러는 차원의 정도가 아니라 진짜 유시민을 어떤 절대적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사이비 종교에 심취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이비 종교 같은데 잘 안 빠져들죠. 근데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이제 그런데 빠지기가 쉬워요. 이거 뭐 논리적인 허점이 눈에 띄어도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유시민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면은 다 궤변입니다. 어제 한 얘기 다르고 오늘 한 얘기 다르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고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말빨이 좋으니까 그리고 그동안은 유시민에 대해서 이제 아까 우리 슈퍼챗 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처럼 호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좋게 보는 거죠. 근데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유시민이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은 이 궤변이 참 많습니다. 근데 김어준이 이제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김어준이 지적 컴플렉스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푸른이르님 가수 백자와 다시 ABC 노래를 해보는 건 안 되는 건가요? 백자하고도 뭐 조만간에 한번 콜라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어준이 그 두 가지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거 그 김태형 소장님이 한번 그 전문 심리학자가 한번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어준은 이 컴플렉스 덩어리다. 두 가지 컴플렉스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적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김어준의 정신 세계를 저는 지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신이 건강하지가 못한 거죠.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예요. 아픈 사람이야 제가 볼 땐. 호박고구마님. 털보는 윤석을 보고도 무력 권력이 없다고 했죠. 저 정도면 제정신이 아님요. 단단히 미쳤어요. 가스라이팅 오지네. 그래서 잘생긴 사람을 보면은 김어준이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있어.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나 조국을 미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김어준의 지적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좀 잘나게 생겼다? 이런 사람한테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을 약간 신격화하는 이런 태도가 있어요. 김어준이. 그러니까 외모가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좀 신격화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컴플렉스죠. 지적 허영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컴플렉스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허영심도 컴플렉스의 한 표현이니까. 그래서 지적으로 조금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김어준 여러분 방송을 한번 잘 지켜보세요. 게스트들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지적으로 무슨 스펙이 좋은 사람들, 그다음에 지적으로 뭔가 좀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김어준이 쩔쩔매고, 예, 그걸 막 흉내내려고 애를 쓰고, 본인도 뭔가를 좀 알고 있는 듯이 막 맞장구를 치고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김어준이 만나본 사람 중에 야, 이것도 슬픈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김어준이 만나본 사람 중에 지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은 유시민이에요. 보성맘님. 예, 조롱 최고입니다. 저는 10년도 전부터 유실금 싫어했어요. 유실금 대적할 사람은 최평뿐입니다. 아니, 많아요. 세고 셌어요. 대한민국에 널린 게 박사학인데 그 흔한 박사학위도 없잖아. 유실금이. 그러니까 김어준이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제일 지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유시민이에요. 그래서 유시민이 지적 절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지적 절대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식의 신인 거야. 김어준한테는. 유시민이 하는 얘기가 무슨 복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복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유시민 선생. 왜냐면 그게 진짜 지식인지 가짜 지식인지를 판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님, 김태형께서 유시민 이익추구형이라고 했는데 김어준은 공익추구형이래요. 스스로 너무들 모르는 듯, 스스로를 너무 모르는 듯. 예. 김어준이 어떻게 공익추구형이 됩니까? 그것도 좀 이상한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복음인 거야, 유시민이 하는 얘기는. 그래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저희는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게. 저는 지금 맛조개 선생 나오시기만 지금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이분 나오면은 저는 뜰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논리적 허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이건 밥이에요, 밥제. 응? 방송하기가 너무 재밌어요. 깔 게 너무 많아. 한 번 방송 나올 때마다 똥을 뭐 1시간 동안 방송을 하면 1시간 내내 똥을 싸지릅니다. 보통 그러기가 힘들거든요. 무슨 인터뷰를 하는데 1시간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은 한 포인트가 한 2-3개 정도 나와요. 실수한 게. 예컨대 뭐 추미애가 인터뷰를 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저한테 까일 만한 내용이 한 2-3포인트 정도 나와. 그러면 이제 2-3개 정도 꼭지 잡아가지고 제가 방송을 하면 되는데 유실금 선생이 나오면은 1시간을 그 연속으로 쏴버립니다. 연속으로 쏴요. 그러니까 그 끈을 버릴 데가 없어, 진짜. 응? 말 한마디 버릴 데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 방송이 좀 힘든 것도 있어. 유실금 선생이 나와가지고 1시간을 떠들면은 제가 그 내용만 가지고도 3시간을 방송을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조목조목 이제 비판을 하기 위해서. 너무 싸질르니까. 똥을 1시간 동안 여러분 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근데 매일 나와서 싼다? 와, 이건 진짜 완전히 뭐, 나야가라 폭포지, 이거는. 이과수 폭포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는 이게 거의 뭐 황금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야, 황금이. 제 입장에서 보면은 황금이 막 쓰나미가 돼가지고 유실금 선생이 매일 방송을 나오는 거는 그 집채만한 쓰나미가, 황금 쓰나미가 막 저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제가 그런 꿈을 꾸게 될 것 같아요. 잠을 자는데 황금이 그냥 막 쓰나미가 돼가지고 막 몰려오는 거지, 그제? 황금똥이 그냥 막 몰려오는 거야. 우와! 동접 10만! 오늘 이런 꿈을 꾸지 않을까. 이거 뭐 동접 10만도 가지. 2달 내내 나오신다는데. 근데 김어준이나 그 조수진 변호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유시민이 칼을 갈고 나오면 다 죽는다는 거야, 이제. 야, 다 죽었어, 씨발. 저만 죽는 게 아니라, 이재명들 다 죽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반박을 했잖아요. 유시민의 논리에 대해서, ABC 이론에 대해서도, 뭐, 가치니 이념이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기자간담회 때 그 얘기도 하셨잖아. 뭐, 성을 비유를 해서, 과거에 뭐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그걸 뭐 문제 삼으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브리핑 하시면서도 또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유시민이 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반박을 하는. 근데 김어준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유시민이 나오면은 이재명도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거잖아. 이재명 대통령님이 직접 다 반박을 한 건데 검찰 개혁 문제도 그렇고 보안수사권 문제도 보안수사 요구권 문제도 이재명 대통령님이 어제 다 설명을 하신 거잖아. ABC 이론에 대한 반박도 막스 베버 얘기까지 하면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김어준 생각에는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제. 혜태님 변 속에 분석할 균이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유시민이 나오면 다 죽이는 거야. 씨발 무섭네. 예, 마리님, 아니, 김태형 심리 분석가가 유시민을 이익 추구형이라고 분석했는데, 방금 김어준은 유시민을 공익 추구형이라고 했다고요? 자기들은 진짜 모르는 듯 스스로 객관화가 너무 안 됨. 그런 뜻이구나. 예. 김태형 소장님이, 김어준을 공익 추구형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자기들은 그런 거죠. 예. 그 자기 객관화를 할 줄 알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무섭네. 막 살 떨려, 씨발. 와 무섭다. 예? 유실금 선생 나오면 나 무서워서 어떡하지? 방송 그만둬야 되나? 근데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저는. 김어준이 저게 유시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털레반들은 일주일 동안 털레반들은 이제 모여가지고 막 딴지 게시판에 이런데 와 우리 유시민 선생 나온대 이제 니들 다 죽었어. 내가 우리 그동안 저 문조 털레유 저 최한욱이 저 개새끼 때문에 우리가 조롱당하고 우리 조질이라고 맨날 우리 약올림 당하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그래갖고 무슨 한강 개똥새도 만들어가지고 해봤는데 되지도 않고 지금 약올라 막 죽을 판이잖아요. 드디어 근데 우리 유시민 선생님께서 나와가지고 저 새끼의 입을 이제 한 번에 틀어 막아주실 거야. 한 방에 저 새끼를 보내주실 거야. 와 그러니 딴지 게시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어제부터 그제? 야 이제 다 죽었다 최한욱이 저 새끼 와 꼴보기 싫었는데 이제 우리 유시민 선생이 최한욱이 저 새끼 죽일 거야. 예, 티모트님 김어준 뷰티풀인가 그때부터 친문 세력이 부활을 노렸다고 봄. 김병기 사태 때 댓글창 무시. 김민석 서울시장 후보 넣기. 조국 사면 문재인 실드. 다스베이다 정청래 눈물 연출. 조이대 탄핵 국민의힘 해산 정당 해산을 해야 할 시기에 이들은 조용히 친문 쿠데타를 시도하고 지금도 하고 있음. 이건 뭐 제 방송을 1년 동안 한 방송을 요약을 해주신 건가요? 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주일 뒤에 이제 나왔는데 유시민이 아무리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어떻게 한 방에 정리를 합니까? 그 정리가 되나요? 아무리 이게 말빨이 좋은 사람이라도 아니 저래도 제가 나와가지고 야 저 말빨 좋다고 최한욱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데 제가 나와가지고 야 정말 완벽한 논리로 막 얘기를 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딱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유시민이 너무 완벽한 얘기를 했어. 짱이야. 이거 빈틈이 없어요 논리가. 그럼 최한욱이 그 얘기를 듣고 유시민 우리 맛조개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잘 모르고 우리 맛조개 선생님을 너무 조롱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맛조개 선생님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럴 것 같습니까? 이럴까요 과연? 아니 그런 완벽한 논리를 만들어서 나온다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논리적으로 완벽할 수가 없죠. 지금은 이재명 시대인데 그 이재명 시대를 역행하는 짓을 하겠다라는 거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논리가 완벽해지겠어. 그럴 리도 없지만은 설령 유시민이 완벽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저를 다 반박을 했다고 해서 제가 유실금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럴까요? 그래도 까요 저는. 어떻게든 까. 여러분들은 제 방송 봐서 아실 거 아니에요.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까.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편들이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들이 아니야. 얘들아. 응? 뭐 유시민이 한마디 하면은 최한욱이 깨갱깨갱깨갱깨갱 역시 우리 유시민 선생은 와 천재야. 뭐 이럴 것 같니? 내가 안 할 것 같아? 더 하지? 더 시끄러워지는 거야 임마. 근데 김어준은 지금 마치 유시민만 나오면 모든 문제가 되는 것처럼 저렇게 떠들면은 그 털레반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더 크게 실망할 거 아니야? 더 크게. 그러니까 기대치를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시민을 죽이는 거라는 거야 저는. 왜 기대치를 높여놓냐고. 그럼 나중에 털레반들이 이거 왜 이래? 우리 유시민 선생 나와도 저 최한욱이 저 새끼는 오히려 신이 나가지고 동접자만 늘어나고 더 조롱을 하고 맛조개 유실금 ABCD 막 노래 만들고 와 일은 더 커지네. 그러면은 유시민이 가지고 있었던 그나마의 스피커 영향력 권위 이게 더 약해지는 거야. 그 김어준이 유시민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얘네들이 진짜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게 개장수도 예, 그런 헛꿈을 꾸고 있어요. 예, 이거 한번 보시죠. 유시민이 여러분들 작심하고 비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유시민이 작심하고 비판하면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15% 빠져요. 15% 빠져요. 왜 유시민이 작심하고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면 지지율이 15% 빠지냐면, 유시민 말에 적어도 공감하는 15%가 있어요. 유시민 말 한마디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15%가 곤두박질 친다는 것은, 유시민이 논리 정연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주변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면 그 문제 의식에 공감하는 적어도 15%의 민주당 지지율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센 사람이에요. 유시민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치인을 비판하지 않아요. 유시민은 권력을 멀리하면서도 그 권력자가 잘 되기 바라는 마음에 비판을 하니까 더 사람들에게 와닿는 거예요. 저렇게 신인규나 저런 인간들이 호시탐탐 민주당에 나와서 공천받으려고 하는 저런 눈에 보이는 짓거리를 하는 인간들이 비평하는 거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던 사람이 모든 권력을 뿌리치고 야인으로 살면서 책을 쓰면서 이 정부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권력을 내려놓은 사람이 비판이 훨씬 아픈 거예요. 유시민이 이것도 어디가 크게 모자란 놈이죠? 야, 이 등신아. 그래갖고 조국당이 지지율이 2% 1% 나오냐? 유시민이 15%를 움직인대요. 유시민이 15%를 움직이는데 조국당 지지율이 1% 2% 나오냐고. 문재인 지지율이 2.6%가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이제 과대망상 단계로 제가 뭐 접어든 것 같다. 과대망상에서 이제 정신분열 단계 아니냐. 지금 김어준하고 개장수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뭐 15%가 움직인데, 야, 유시민이 15%를 움직일 수 있으면 조국이 3등 하냐, 임마? 유시민이 영원까지, 그 사전 투표하는 날, 사전 투표 첫날, 매불쇼 겨나와가지고, 영원까지 끌어가지고, 예? 김용남을 깠는데, 그래가지고 조국이 3등을 해? 그 영혼을 끌어당겨가지고, 김용남을 까줬는데, 조국이 3등을 하냐고, 이 등신아. 참 많이 모자르죠, 쟤들이. 예, 제가 요즘에 약간 좀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아픈 친구들을 제가 너무 심하게 이게 다루는 게 아닌가. 제가 이제 사람이 좀 세 보여도 마음이 좀 약해요, 제가. 예, 그래서 제가 뭐 사람이 되게 강한 사람인데 사람한테 대해서는 되게 약해요. 뭐 감옥에 가도 안 무서워하고 뭐 단식을 몇십 일씩 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사람들도 잘 믿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해코지를 잘 못해. 예, 그래갖고 이제 인생을 살면서 많이 당했어요, 사람들한테. 뭐 배신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골드메론님, 김어준 본인은 자기가 못생기고 부잣집에 못 태어나서 높은 자리에 못 갔다는 자기 합리화를 해야 하는데, 이재명이란 사람이 그 힘든 과정에서 대통령까지 올라갔다라는 게 인지 부조화가 오는 듯, 부잣집에서 태어나 인생 꽃길만 걸어온 조국과 같은 인간이 위에 있어야, 그래야 모든 건 타고나는 거야 하고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데, 열등감, 예, 뭐 열등감의 표현일 수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약해요. 요즘에 좀 약간 내가 너무 심한가? 예, 쟤네들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예? 코코몽님, 아니 이재명 대통령님 당대표 시절 단식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 어떤 정치인 그 누구도 믿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물며 본인 자체도 믿지 말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 워딩 하나하나를 허투루 들으면 안 되고 잘 기억해야 합니다. 솔직히 저는 김민석도 안 믿어요. 예. 대통령이 김민석을 믿으니 대통령님 뜻에 따라 응원하는 겁니다. 제발 정치인들 속지 맙시다. 검증 좀 철저히 합시다. 예. 그 검증 잘 하시면 되는 거지. 뭐 누가 검증하지 말래. 누가 믿으래요. 그 믿어갖고 당했지 또. 꼭 당한 분들이 저렇게 과하게 반응하시더라. 예. 앞으로는 당하지 마세요. 우리 코코몽님도. 아무도 믿지 마세요. 아무도 믿지 마시고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믿어야 된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보시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님도 정치인이니까 이재명 대통령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 그 행동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유익한가, 우리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가. 그게 유일한 판단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죠? 정치인들 맹신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뭐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도 뭐 그런 거고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을 뭐 지금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도 이재명 대통령님이 국민주권 민주주의라는 국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제가 뭐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거지.
이재명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뭐 말빨이 좋고 인품이 좋아도 국민을 위한 일을 하지 않으면 저는 그 사람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과 국민은 이제 일체화가 됐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예, 혜태님, 저 유튜브 말하는 거 유시민이 친명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네. 잘 됐네. 친명팔이 안 하면 된다. 쟤네들 안 할 거예요,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싸워야 되니까. 유시민이 지금부터 나와서 이빨을 턴다라는 건 그건 이재명 대통령하고 싸우자는 얘기예요. 저하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시민이 대통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못 알아들을 사람은 아니야. 네, 그 정도 지적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아니고 이미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그동안 계속 깠어요. 유시민은 작년 연말부터 뭐가 속이 뒤틀렸는지 이재명 정부를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대통령님 지지율이 너무 높으니까 돌려까기를 한 거지. 예컨대 뭐 정성호를 깐다든지 김민석을 깐다든지 돌려깠는데 아니 정성호를 까는 거나 김민석을 까는 게 결국은 이재명을 까는 거지. 그러니까 눈치 보느냐고 못하다가 이제는 어차피 버린 몸이잖아. 예,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는 막 가는 거야. 쟤네들이 지금 헛꿈 꾸고 있는데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아 제가 좀 그만 때려야 되나 뭐 그런 약간 측은지심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때렸나? 애들이 너무 때려가지고 맛이 갔나? 아 그래서 요즘 마음이 약해져요. 예, 저 김어준도 아까 보니까 이제 마지막 희망이야. 우리 유실금 선생이 아니 어떻게 치매 노인한테 희망을 겁니까? 응?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치매 노인이 희망이 되면 어떡해요. 저 개장수도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 우리 유시민 형님 나오시면은 15%가 지지율이 빠질 거야, 이제. 이재명도 큰일 났어, 너. 니네. 1.5%나 빠질까? 예? 1.5% 빠지면은 제가 볼 때는, 유시민이 아직 영향력이 있는 거네요. 그죠? 1.5% 정도 빠지면은. 자, 그리고 이날 방송에서 유시민 얘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신다니까요. 예, 다음 주 금요일을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지고 나오실지. 이제 약간 저도 뭔가 약간 투지가 생기네. 예? 뭐가 준비를 잘해서 나오신다니까. 저도 이제 좀 싸우고 싶은 이제 조롱을 그만하고 좀 진지하게 저도 좀 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름 또 예의가 아니잖아요. 어르신께서 준비를 잘해서 나오신다는데 그걸 제가 조롱이나 하고 약이나 올리고 이건 너무 예의가 아니지. 그 얼마 전에 그 오창석이 유시민 씨바 해가지고 욕 처먹고 사과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을 잘 공경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또 아픈 어른일수록 사회적 약자일수록 우리가 더 존중을 배려를 해야죠.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오시는데 그걸 또 제가 조롱으로 맞받아치면 그건 이제 싸가지가 없는 거지 저거. 어쨌건 저보다 형님이신데 한 10살 정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제가 너무 싸가지 없이 어르신은 그냥 며칠 동안 지금 잠 못 주무시면서 붕신사바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나오시는데 저는 그 앉아가지고 또 조롱이나 하고 낄낄거리고 약 올리고 이건 진짜 제가 그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준비를 많이 하신다니까 저도 준비를 해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난닝구 얘기를 제가 까먹었네. 하도 오늘 뭐 할 게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놓치는 게 많아요. 난닝구 얘기만 잠깐 하고 갈게요. 난닝구를 제가 이제 왜 했는지. 요게 이제 2020 몇 년인가요? 잘 안 보이네. 요게 이제 민주당 2003년 9월 4일이죠. 여기 보시면은 2003년 9월 3일인데 민주당의 이제 동교동계 이제 지지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난닝구만 입고 민주당 당사에 난입을 해가지고 그 친노 이제 최고위원들한테 행패를 부리고 있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때 이제 요 뒤에 이제 분당이 되죠.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 우리당이 2003년 11월에 아마 창당이 됐을 거예요. 자연사랑님 김민석 대표 만들어서 태평성대 세상 만들어주세요. 최한옥 TV 파이팅. 예. 그래서 이제 그 동교동계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패 부린 거예요 이게. 동교동계가 친노 그룹으로 당권이 넘어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행패를 부린 사건이 이 난닝구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동교동계하고 친노하고 엄청나게 이제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 되게 심했지 지금처럼. 이땐 더 심했어요. 지금 양반이야. 지금 말로 하잖아. 근데 이때는 그냥 난닝구 입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시원했다니까. 이때는 액션 활극이라면 지금은 멜로드라마야. 그죠? 헤어질 결심 뭐 요 정도 멜로드라마고 이때는 완전히 액션 활극 찍어서 람보 그냥 막 기관총 쏘고
예? 그래서 막 난닝구 입고 이거 람보의 어떤 또 트레이드 마크 아닙니까? 난닝구 입고 가가지고 이 새끼들 자 친노 다 나와 막. 그래서 당시에 동교동계를 난닝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세력인 거죠, 구세력. 예, 이제 당권이 노무현 대통령의 시대가 열렸는데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고 예, 끝까지 노무현 정부에 이제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예, 이렇게 사라져가는 소멸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됐는데 지금 이제 문조털레유 친문그룹이 그런 상태라고 봐요. 당시에 이제 뭐 유시민도 난닝구라고 조롱을 했던 사람이지. 근데 지금 유시민이 난닝구가 된 거예요, 제가 볼 땐. 당시 동교동계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둥이 난닝구지. 난닝구를 안 입었을 뿐이지 난닝구 세력이 된 거야. 그리고 당시에 친노그룹은 이제 동교동계에서 백바지라고 했어요. 유시민이 국회에 이제 출석을 했는데 백바지를 입고 국회에 등원을 해가지고 친노그룹은 백바지라고 이제 조롱을 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문조털레유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우리가 친문그룹을 문조털레유라고 하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동교동계를 난닝구라고 했던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저 친문그룹에서는 이제 백바지라고 한 거죠. 그래서 당시 백바지 난닝구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유독 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당권을 둘러싸고 진짜 권력 투쟁이 벌어졌는데 뭐 이 정도야 지금 뭐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이거는 저기지 그냥 양념 아닙니까 양념? 예. 그만큼 당권 투쟁이라는 게 더 치열해요. 예. 대권은 뺏기면 5년 뒤에 찾으면 되지만은 당권을 한번 뺏기면 영원히 뺏기는 거야. 지금 동고동계가 그 뒤에 뭐 부활을 했습니까? 못했잖아요. 물론 그런 시도를 하기는 했지만은 결국은 다 실패를 하고 친문 세력들이 민주당을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민주당은 당연히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친문 난닝구들이 동교동계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유시민이 이제 난닝구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백바지가 어느덧 나이를 먹어서 난닝구가 돼버렸다.